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정말 아버님께서 읽어놓으신 거를 이제 또 이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고 계시는데 너무 힘든 생활을 이건 어떻게 보면 대물림으로 이제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좀 원망스럽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뭐 인간이죠, 저도. 네. 네, 그런 거 있지만 어려서부터 엄마 배에서 떨어질 때부터 그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덜 느낄 겁니다, 제가. 덜, 난 타고난 게 이건가 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많지요, 사실은. 네. 저는 지금까지 네. 소집에서 살고 있어요. 소집이라는 게? 외양간. 속이르는 집. 소를 없애고 그거를 조금 고쳐가지고 평생 거기 살았고 저는 새 집에서 한 번도 못 살아봤어요. 난방도 그러면 그렇죠. 다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몫이기 때문에 해야지 어떡합니까? 다른 형제들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버님이 해 오신 일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은 알매도 자신의 삶을 좀 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형님 두 분은 도망도 갔었어요. 예. 한 분은 일본으로 도망갔고 한 분은 국내 어디로 갔는지 그건 안 알려켜줘 지금도 도망갔던 걸. 나도 도망가고 싶어서 짐보따리 다 싸가지고 문 열고 나오다가 내가 도망가면 내가 막내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요담에 도망가야지. 그게 도망 못 갔어요. 근데 지금 내가 제일 어른이 됐거든. 지금 못 도망가죠. 평생을 그래서 같이 예. 가나안 농군학교를 떠나지 못하셨네요. 그럼 한 번도. 저는 평생 휴가도 못 가봤고요. 지금까지. 왜? 다른 사람 휴가 다 보내잖아요. 그럼 내가 지켜야 하잖아. 예. 놀러 못 가봤고. 네. 나도 70이 넘었는데 우리 예. 직원들이 그래요. 교장님은 좀 지시만 쉬시면 하고 좋겠다. 지시만 하고 네. 쉬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일을 시작하면서 데리고 하고 그래서 내가 새까만졌잖아요. 내 몸무게가 지금 그거 하면서 10kg 빠졌어요. 지금. 그 어떤 분들은 나보고 너무 불쌍하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풍족함보다는 어떻게 보면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 저는 수밖에 헌신적이라는 용어는 너무 저에겐 사치스럽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나가지고 먹다가 죽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누구나 태어나잖아요. 그 무엇을 하다가 가느냐. 다 가는데 뭐 정치를 하다 갈 수도 있고 농사짓다 갈 수도 있고 장사하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겨진 일을 정말 최선 다하는 거. 죽었을 때 비석에다가 나는 농사짓다 갔다 떳떳이 쓸 수 있어야 돼. 나는 장사를 하다 갈 수 있다. 나는 그래도 농군학교에서 열심히 일하다 갔다가 쓰고 싶어요. 며느님들이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들어오는 것도 참 녹록지 않았을 것 같으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농군학교 귀한 일이다 그러면서도 네. 딸 달래면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법칙을 정하셨어요. 정말 여기 와서 있을 사람은 시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6개월씩 뭐 3개월씩 와서 이제 우리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리아카도 끌어야 되고 뭐 똥통도 메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형수님 두 분도 합격을 했고 이야. 그다음에 우리 한 사람은 정말로 나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네. 나는 그래서 이제 나는 농촌종이고 거기 예. 도시종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 그때만 해도 이화대학 그러면 굉장히 유명할 때 그쵸. 아니에요. 그때 이제 거의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어머나. 법정대학 나오고 네. 그런 사람이 몸이 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소개를 해서 우리 농군학교에 와서 좀 일도 하면서 좀 쉬려고 왔어요. 근데 별별 다 근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라. 예? 뭐 그냥 쌀 씻는 것도 잘하지 똥통 미는 것도 잘하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마음에 딱 들은 거야. 이야. 그래서 너 우리 집 와라. 어. 우리 아버님이 중매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며느리를 정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저도 좋아서 왔겠죠. 뭐 우리 예. 아버님 오랜다고 오겠어요 또. 그럼요. 그건 너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럼? 같이 일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이혼 안 했으니까 뭐 안 하겠지. 불평만 한마디는 없으십니까? 불평은 있겠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천연 다른데 그러니까. 천연 다른데 와서 나도 좀 까다로운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내 일을 다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에게 한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셨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어머니가 더 훌륭하시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자들은 대접도 받고 고생도 되고 보람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 여자들은 밭만 하고 가정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개척해가지고 거기다 오이 심고 콩 심고 무슨 가지 심고 이래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그거를 리아카에 끌고 이고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 파는 거예요. 생활을 그렇게 하신 거군요. 그때 나는 중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도 못 가고 그러면서 그걸 같이. 근데 그때 너무 무거워서 지금도 어깨를 이거 못 써요. 사실은 제가. 그러면서 어머니가 팔고 돌아오시게 되면은 가져올 때 보면 보따리가 있어요. 이 보따리가 크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뭘 많이 사갖고 오신 겁니까? 그렇죠. 보리쌀을 사오는 거야. 근데 장사가 안 되잖아. 비가 오고 그러면은 그럼 보따리가 적어. 그럼 우리 어린 마음엔 야 내일 아침엔 보리죽도 조금밖에 못 먹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런 걱정을 해가면서 살았어요. 그것을 한 분이 우리 어머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남자들이 좀 격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또 사람하고 뭐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님하고 따지러 온다고 왔어. 근데 우리 아버님 강의를 하고 계세요. 네.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기다리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부장이 들어가서 수박, 화채를 탁 해다가 한 것을 줬어요. 또 여름이니까. 이 양반이 그걸 막 맛있게 먹더니 갑니다. 이렇게 바로 가버렸어요. 왜 안 만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죠. 항의하러 오신 거군요. 그렇지. 항의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역할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예, 그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지금까지 존재하신 하셨고 거군요. 예. 또 저도 뭐 한다는 게 우리 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도 오게 된 게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가나안 농군학교 정말 73만 명이 거쳐갔다는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 시대에는 어떤 절약의 정신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분들이 많았고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시대에 좀 힘드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와서 이제 농군학교라는 이름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시대가 세계에서 꼴찌로 2번째였는데 이제는 세계 10위권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옛날에는 기술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선진국이 문턱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다 기술은 전문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것이 뭐냐면 이 정신 문제가 어느 시대가 와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신이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잘 사는데 사고도 많고 왜 잘 사는데 이렇게 우리가 불안합니까? 예? 근심 걱정이 왜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성교육이다 많은 얘기를 하지요. 물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양심 교육을 해야 된다. 양심. 우리가 다 양심이 있는데 사람들이 양심을 다 빼놓고 사는 것 같아요.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양심을 제자리에 다 갖다 놔야 된다. 정치하는 분도 양심이 제자리에 오면 정치 잘할 거예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도 양심이 제자리에 오면 제대로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네. 농사 짓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우리 온 국민 5천만 민족이 양심이 제자리에 오면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세계 평화도 뭐 무기를 통해서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70억 되는 인구가 모두가 양심이 제자리에 돌아오면 정말 이 세계는 평화로운 세계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왜 필요한지를 또 다른 이유로 절감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예. 쉽게 얘기한다면 양심은 가슴에 있다 이렇게 보죠. 그렇죠. 네, 양심이 크기가 얼마나냐. 그런데 저는 축구볼만 넣기도 하고 야구공만 넣기도 하고 탁구공만 넣기도 하고 깨알만큼도 하고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 그 양심을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철판으로 만들어졌다면 고정이 되죠. 근데 나는 이게 고무풍선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고무풍선은 바람을 넣으면 커져요. 네. 또 뺀 빠져. 네. 그러니까 내가 양심이 좀 작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변화하고 네. 누구든지 회개하면 요만한 양심이 이만해질 것입니다. 네. 그 운동하는 거예요. 네. 양심 운동. 양심을 키우는 운동을 하시는 거군요. 근데 그 양심을 키우는 것이 뭐냐면 효심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거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효심은 뭐냐? 인간의 근본 아닙니까? 천하 없는 일을 해도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효심 니콜 양심. 양심 니콜 뭐냐? 인간 되는 것. 옛날부터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럼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 양심 있는 사람. 부모님께 효하는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다. 사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얘기와 그 얽혀있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어서 앞서도 중요한 부분이 달라졌고 양심과 효에 관한 교육으로 좀 바꾸신다. 네. 뭐 그 교육 내용 같은 것들도 좀 그럼 많이 바꾸셨겠네요. 교육 내용도 이제 그 근본적인 흐름은 같고 네. 이 시대에 필요한 거를 간간히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필요한 경제 강의도 갖다 넣고 네. 또 안보 강의 필요한 안보 강의도 넣고 예를 든다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섞으면서 근본적인 건 그대로 갑니다. 앞서 이제 계속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걸 그걸 지켜야 된다. 그걸 좀 네.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건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인 건 아니고요. 이거는 양심은 누구나가 다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건드려주면 그것이 다시 커질 수 있다. 건드리는 건 뭐냐? 바로 효심을 통해서 한다. 아무리 악한 자, 아무리 살인자 이런 사람도 나는 양심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없다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양심이 있냐.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기 우물이 하나 있는데 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 3살 먹은 아이가 그걸로 기어 들어가려고 그런다. 근데 마침 그 아이가 지나갔다. 그러면 그걸 끄집어서 내 던지고 가겠나? 그냥 가겠나? 나는 아무리 약한 끄집어서 사람도? 내 던지고 갈 것이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것이 뭐냐? 양심이다 이거죠. 그런 양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건드려주면, 효심을 가지고 건드려주면 이것이 커지죠. 그 증거는 뭐냐 하면 교도소에 가서 강의를 해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부모 얘기, 자식 얘기, 아내 얘기, 남편 얘기를 하면요. 얼굴이 시무룩해지면서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그게 뭐냐. 아주 구석구석에 깨알 만한 양심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이들 참 좀 못됐다고 막 그렇게 이제 부모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진정한 양심을 건드려주면 정말 아주 훌륭한 아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작업을 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런 거를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양심이 이제 커지면서 아 돌아가서는 나도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회사에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국민 노릇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러나는 거죠. 네. 그걸 법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학생들은 어떤가요? 앞서도 그 생활부터 해서 밥도 남기면 안 되고 치약도 조금 짜서 써야 되고 그런 절약 정신 어떤 생활 태도까지도 같이 봐주시니까 좀 힘들어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네. 상당히 그 희망적인 게 있어요. 저는요. 예. 우리가 물론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하는데
아이들은 지가 원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학교에서 보내든지 부모가 보내고 와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 오면 투덜투덜거려요. 근데 갈 때는요. 다들 좋아서 가요. 걔들도 양심은 있거든. 오는 걸 알거든. 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도 야단치고 아버지도 야단치고 왜 밥 남기냐고 그러고 네. 왜 치약 많이 쓰냐고 그러고 예. 잔소리꾼이 다 된다는 거야 아이들이. 어. 그리고요 참 재미있는 것이 어른은 눈을 똑바로 뜨고 들어도요 그다음에 물으면 몰라요. 예. 근데 아이들은 이러고 장난 막 하면서도 다 기억하고. 다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힘들다고 안 하고 아이들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해줄 건 해야 한다. 옳은 것은 강하게 해야 그 아이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요. 네. 그렇군요. 지금 후계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래요. 누구든지 우리 농관학교 할 만한 사람 있으면 와라. 나 좀 쉬게. 난 그래요. 근데 올 사람이 없어요. 요즘 뭐 세습 부는 얘기도 많잖아요. 난 좀 세습하기 싫은데. 예. 근데 우리 다행인 게 우리 아들이 이제 사회 사업 쪽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 이제 외국에 공부를 보냈어요. 네. 근데 너무 어려워서 내가 전화 한 통 했어요. 야, 참 너무 어렵다. 구조정도 하고 그랬더니 뭐 아들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란 얘기도 아니고. 근데 일주일 후에 얘가 투덜거리고 왔더라고. 너 왜 왔어? 그랬더니 아 제가 한 2년만 더 올라고 왔어요. 그래. 막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아, 공부야 뭐 아무 때나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지금 14년을 내 밑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예 들어온 게 아닌가요? 글쎄 제 마음은 언젠 간다고 그러지만은 예. 14년을 있으니까 난 나이 먹고 이제 어. 그래도 내가 그래 든든하죠. 후계자가 생겼으니까. 그럼 가족도 다 같이 들어오신 예, 건가요? 예. 이 생활에 지금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가끔 투덜도 거리지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도망 안 가는 거 보면은 그러네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